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 내용은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뉴욕 대학교와 클레어몬트 대학교에서 경영학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후에 클레어몬트 대학교는 피터 드러커 경영대학원으로 개명하였습니다. 그는 여러 기업과 협업을 하였으며 구글과 우버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의 CEO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의 질문은 단순하며 매우 날카롭습니다. 어떤 규모의 조직이든 상관없이 필요하며 이 질문을 통해 조직의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책에서는 불변의 지침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미션은 티셔츠를 입는 것만큼 쉬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자가 응급실에 가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기에 빠른 진료 또는 수술이 필요해서입니다. 그런데 응급실은 매출을 중요시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응급 환자라도 돈이 안 되면 수술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이 되는 환자만을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미션일까요? 피터 드러커는 위 질문을 통해서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파악하게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서 1차 고객과 자원 고객이라는 단어가 나타납니다. 조직의 활동을 통해 삶이 변화되는 사람을 1차 고객이라 정의하고 직원, 회원, 파트너, 중개자, 기부자,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자원 고객이라 정의했습니다. 쉽게 걸스카우트를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소녀들이라는 1차 고객을 충족하며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많은 자원 고객들을 만족시킵니다. 하지만 1960년대 걸스카우트와 2022년의 걸스카우트는 당연히 다릅니다. 흑인 인종 비율이 증가했을 수도 있으며 아시아계 구성 비율이 증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결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걸스카우트 입단 조건이 과거와 동일시되는 백인계 여성만 할 수 있다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입니다. 고객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이와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이 일치하면 상승 곡선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직업입니다. 아쉽게도 대부분 기업에서는 경영자의 판단이 매우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조직의 계획과 일치시키는 것을 건물이 짓는 직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야 고객의 실적 요구에 가장 부합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결과는 성과입니다. 이 성과를 얻기 위해 조직은 무엇을 해야 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평가를 통해 이 역할을 촉진합니다. 평가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 지표를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또 병원이 있습니다. 이 병원은 치료한 환자 수를 결과로 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월별 매출액을 성과로 정해서 후에 평가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얼마만큼 환자를 치료해낸지를 지표로 두고 평가를 해야 될까요? 옳은 결과와 평가를 통해 향후 강화하거나 폐기해야 될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법입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획은 책임이라고 정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정해야 하는데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앞으로 무엇으로 기억되길 바라는지 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총 6개의 요소가 필요합니다. 잘 돌아가지 않는 것들과 지금까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폐기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성공적인 것들과 잘 돌아가는 것들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라는 혁신적인 질문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혁신적인 계획의 위험 감수가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석을 통해 사전 검토를 이루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이 사이클을 하는 이유는 만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일종의 성과를 이루면 자만과 나태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피터 드러커는 위와 같은 사이클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부터 미술관의 관장입니다. 여러분은 이 미술관을 크게 성공시킬 생각에 피터 드러커의 질문에 의거하여 비전과 미션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과연 이 가업은 미술관을 근본적이고 장기적 목표로 인도하고 있는가요? 사실 이 예시에 대한 정답도 피터 드러커 직접 적었기 때문에 정답에 가장 가까운 모델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저희는 지금까지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사례에 접목하고 발표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니버터칩과 포켓몬빵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둘 다 갑자기 유행을 일으켰습니다. 결과는 어떠한가요? 허니버터칩은 매우 빠른 기간에 거품이 빠졌지만 저는 아직도 포켓몬빵을 먹어보지 못한 만큼 포켓몬빵의 유행은 진행 중입니다. 이 두 가지를 최고의 질문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허니버터칩과 포켓몬빵 둘 다 맛의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라는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허니버터칩은 이를 대량 증산해 버렸죠. 두 번째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할 고객은 누구인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허니버터칩은 증산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소비자가 경험하고 소비하는지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고객은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에 저는 희소성이라 생각했습니다. 구하기 힘든 것을 구한 만큼 일종의 득템이란 게 있다 보니까 아직도 유명세를 이어간 건데 허니버터는 또 이걸 생산을 증산하는 바람에 이 희소성을 없애버렸죠. 네 번째로 어떤 결과가 필요하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허니버터칩은 성공했는가? 매출액 증가로 했다면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허니버터칩은 아래에서 볼 수 있듯이 이마트나 큰 대형 매장에 가면 다른 과자들과 묶여서 쉽게 팔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